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이 지역 이름이 긴급으로 바뀐 날 지은호는 하루만 연인이라는 말을 진짜로 현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 하루는 미술관 손잡기에서 끝나지 않고 회사 안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위험한 데이트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알아야 했던 김다정은 집에서 이 지역 방을 정리하다가 병원 진단서와 기록을 직접 손에 쥐는 순간 무너져 통곡하죠. 왜 나만 모르고 있었냐고 그 울음이 집안을 뒤흔들면서 숨겨둔 진실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지은호가 하루만이라도 연인이 되어줘요라고 말했을 때 이 지역은 끝까지 버티려다가 결국 조건을 달았는데요. 딱 하루만. 그리고 묻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끄덕임은 알겠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할 거예요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가 바란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지역의 일상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만에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이르게 움직였고 차를 몰아 지은호를 직접 데리러 갔는데요. 차를 세우고도 바로 연락하지 못하고 잠깐 숨을 고릅니다. 얼굴색이 본인 눈에도 창백했지만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표정을 단단히 잡았죠.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왔다. 천천히 내려와.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지역이 늘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차에 타자마자 괜히 투덜댔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나 준비 덜 했는데. 이 지역은 시선을 앞에 둔 채로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면 되지. 너는 천천히.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연인 같아서 오히려 무섭고 그래서 더 고집스럽게 웃습니다. 이거 하루짜리 연인 맞죠? 이 지역이 짧게 대답했죠.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데 지은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어제 저녁에 키스까지 했지만 손을 잡는 것은 또 다른 떨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손잡고 싶은데 잡으면 이 지역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신호에 걸린 순간 이 지역이 낮게 말합니다. 손. 지은호가 네. 하고 되묻자 이 지역은 옆도 안 보면서 다시 말해요. 잡고 싶으면 잡아.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얹었고 이 지역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안도인지 긴장인지 모르는 채로요. 다만 둘은 알고 있었죠. 오늘은 평안한 일상을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한다는 걸요. 미술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지은호가 숨을 놓을 수 있었고 이 지역도 표정이 조금 풀렸는데요. 지은호는 작품을 보면서도 사실 작품보다 이 지역을 더 많이 봤습니다. 늘 단단한 척하는 사람이 오늘만큼은 옆에서 같이 멈춰주고 같이 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게 너무 낯설고 좋았거든요. 지은호가 작품 앞에서 선배, 이거 선배 같지 않아요? 겉은 차분한데 안에는 색이 많아. 라고 하자 이 지역은 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라고 툴툴대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는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 그때 이 지역이 한참 작품을 보다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너는 들어왔네.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해서 손을 더 꽉 잡아버립니다. 선배, 나 오늘은 욕심낼 거예요. 이 지역은 짧게 웃습니다. 어떤 욕심?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하죠. 오늘 선배가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더 묻지 마. 오늘은 그냥 걸어. 미술관을 나온 뒤 둘은 회사로 향합니다. 하루만이란 말이 사실은 휴가 같은 하루가 아니라 현실 속 하루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은호가 더 대담해집니다. 회사에서도 데이트를 하듯 손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물론 대놓고 티내면 안 되니 아주 짧게, 아주 자연스럽게요. 사무실 계단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을 놓고 복도에서 둘만 남으면 지은호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이 지역이 처음엔 여긴 회사야. 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뻔뻔하게 웃습니다. 그래서요? 회사에서도 선배 일상이잖아요. 나 오늘은 일상 속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지역은 한숨처럼 웃고 그 웃음이 지은호를 더 자극합니다. 선배 회사에서도 손잡는 게 그렇게 싫어요? 이 지역은 대답 대신 아무도 없는 회의실 문 앞에서 지은호 손을 먼저 잡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고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너 더 힘들어질까봐.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힘든 건 이미 힘들어요. 오늘은 좋아할래요. 회의가 끝난 뒤 둘은 복사기 앞, 탕비실 앞, 자료실 앞에서 아주 짧게 손을 잡는데요. 누가 보면 업무상 동선일 뿐인데 둘에게는 그게 오늘의 데이트였습니다. 지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오면서 일부러 장난을 칩니다. 선배, 이게 회사 데이트예요. 낭만 없죠? 이지혁은 커피를 받으며 말합니다. 낭만은 내가 만들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선배, 나 오늘 하루 후회 안 하게 해줄 거죠? 이지혁은 잠깐 멈칫하다가 아주 낮게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마. 대신 너 자신을 잃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걸리는데도 지은호는 오늘만은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흘러 저녁이 되자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식당으로 향하죠. 식당에 들어서자 정순이는 지은호를 반기다가 이지혁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어머 지혁씨. 지은호는 웃어 보입니다. 엄마, 선배랑 같이 왔어. 정순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톤으로 말합니다. 그래 앉아. 오늘은 든든하게 먹고 가. 그런데 그 든든하게라는 말이 이지혁에게는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살아라처럼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알아차리고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죠.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뒤이어 한우진이 들어오고 조금 늦게 박영라도 들어오는데요. 지은호 엄마 식당이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 가장 복잡한 관계들이 한 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고 멈칫했다가 곧바로 이지혁을 봅니다. 둘 사이 거리, 둘의 분위기. 박성재는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은호야, 여기서 보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성재 오빠. 한우진은 표정이 굳은 채로 짧게 말합니다. 오랜만이야. 지은호가 목이 잠긴 듯 답합니다. 우진아. 박영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나예요. 지은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나 은호. 정순이는 분위기를 모른 척하려고 더 환하게 웃습니다. 자리는 넓으니까 앉아요. 오늘 뭐 드릴까? 결국 5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밥 먹는 자리인데도 숨이 막히는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을 해야 하니까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한번 쳐다보고 한우진을 한번 쳐다보고 결국 지은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한우진은 물만 마시고 박영란은 말이 적지만 눈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순이는 일부러 밝게 말합니다. 은호가 요즘 바빠서 얼굴을 못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네. 박성재가 봤습니다. 은호는 원래 열심히 하잖아요. 한우진이 낮게 웃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지. 그 말에 지은호가 눈을 피하자 이지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세게 냅니다. 우진 씨, 그만해. 한우진이 반문합니다. 그만하라고. 나는 그냥 숨기는 게 싫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지은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기는 게 오늘 하루의 조건이었는데요. 정순이는 분위기를 끊으려 쟁반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밥 먹자. 싸우면 밥맛 없어. 그 말에 다들 잠시 침묵하지만 침묵이 더 무섭죠. 지은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이지혁 손을 찾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아주 작게 쥐어줍니다. 그 작은 힘이 지은호를 붙잡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처럼요. 식당에서 인사가 끝나고 각자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 박성재는 지은호를 따로 부릅니다. 은호야, 잠깐. 지은호가 멈추자 박성재가 낮게 묻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아? 지은호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너 혼자 결론 내리지 마. 제발. 지은호는 울컥해서 말하죠. 오빠, 나도 무서워요. 근데 도망가면 더 무서워요. 후회할까 봐요. 박성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근데 너까지 다치면 나는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 뒤로 지은호는 차로 돌아오는데요. 차 안에서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참다 묻습니다. 선배, 오늘 좋았어요?
이지혁은 잠깐 멈추다가 낮게 답합니다. 좋았어. 지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됐어요. 나 오늘 이걸로 버틸 수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표정이 굳습니다. 버틴다는 말 하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살아. 그 단어가 너무 직접적이라 지은호는 오히려 더 무서워졌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하루만이니까요. 하지만 그 하루만이 집에서 폭발합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이지혁이 방을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쓰던 윗방에서 아래방으로 옮기는 중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동선이 편해서 같은 이유였지만 사실은 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점점 부담이 됐고 밤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죠. 이지혁은 가족에게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대신 그냥 방 바꾸는 김에 정리 좀 하자는 식으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김다정은 그날도 너는 왜 혼자 다 하려고 해 하면서도 같이 정리를 도왔는데요. 이지혁이 짐을 들고 내려가는 사이 김다정이 윗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습니다. 서랍도 비우고 책상 위도 치우고 침대 밑도 확인하죠. 그러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손에 걸립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고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었는데요. 김다정은 순간 손이 멈춥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김다정은 원래 성인 아들의 서류를 함부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는 순간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진단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에 또렷하게 적힌 단어가 김다정을 찢어놓죠. 심장 이식 필요라는 문구와 검사 기록, 경과 기록, 수치들이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손에 쥔 종이가 덜덜 떨리고 눈이 순간 흐려져 글자가 번집니다. 이게 뭐야? 김다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그 목소리가 너무 얇아서 본인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몇 장 더 넘기다가 그제야 이해합니다. 비타민이 아니었구나. 과로가 아니었구나. 이지혁이 요즘 숨이 짧았던 이유, 밤에 자꾸 일찍 방에 들어가던 이유, 괜찮다고만 하던 이유. 다 한 장 한 장 서류 위에 적혀 있었죠. 그리고 김다정은 소리 없이 무너지다가 갑자기 통곡을 터뜨립니다. 진짜로요. 참아도 안 되는 울음이 으앙하고 터져 나옵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소리칩니다. 왜 나만 몰랐어? 왜 나만 모르고 있었냐고. 그 울음은 단순히 충격의 울음이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자립하겠다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강한 엄마처럼 살겠다고 했던 그 시간 동안 정작 아들의 심장이 무너지는 걸 몰랐다는 사실이 김다정을 짓눌렀죠. 김다정은 서류를 움켜쥔 채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왜 몰랐어 내가 왜. 그때 아래방에서 짐을 옮기던 이지혁이 위층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멈춥니다. 계단 아래에서 한 발을 올리려다 그대로 굳어버리죠. 이지혁은 그 울음이 누구 울음인지 단번에 알아챘고요. 김다정이 그렇게 우는 건 정말 마지막 일 때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이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서는데 김다정 울음이 더 커집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흔들며 소리치죠. 이게 뭐야 지혁아, 이게 뭐냐고. 이지혁은 문턱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 김다정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김다정은 울면서도 이지혁을 똑바로 봅니다. 왜 나만 모르고 있었어? 아빠는 알았어? 수빈이는? 지환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만 바보였어?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겨우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알고 있었고 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엄마 나 괜찮아. 김다정은 그 괜찮아에 더 폭발합니다. 뭘 괜찮아? 심장 이식이 필요하대잖아. 이게 괜찮은 거야? 이지혁은 눈을 내립니다. 엄마가 무너질까봐. 김다정은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숨겼다고. 그럼 난 지금 뭐가 되는데 지금은 안 무너지냐고. 김다정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계속 울습니다. 나 평생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그 말만 했는데 정작 내 아들 심장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이지혁은 한 발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다가가면 김다정이 더 무너질까봐. 또 그게 무서워서요. 그 모습을 보고 김다정이 더 울죠. 오빠, 너는 지금도 나를 피하잖아. 지금도 엄마를 혼자 두잖아. 그 말에 이지혁이 결국 김다정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이지혁 등을 한번 치는데 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미안하면 왜 숨겨? 미안하면 왜 혼자 알아? 그날의 통곡은 김다정만의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이상철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수빈과 지환도 뛰어오면서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숨겨진 병이 문서로 드러난 순간 더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지혁의 하루만 연인은 그날 밤부터 더 이상 가벼운 약속이 아니게 됩니다. 지은호는 다음날 이 소식을 듣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라고 울며 따질 겁니다. 박성재는 친구를 위해 무엇을 끊어내야 할지 선택해야 하고 한우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다시 흔들릴 겁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판을 읽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던질 거고요. 그리고 김다정은 이제 강한 엄마가 아니라 놓지 않는 엄마가 됩니다. 늦게 알아서 통곡했으니 이제는 늦지 않게 지키겠다는 엄마로요. 마지막으로 그날 새벽 김다정이 울다 지쳐 목소리가 잠긴 채로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엄마는 내가 하루만이라도 행복하면 좋겠어. 근데 그 하루를 혼자 만들지 마. 엄마도 같이 만들게 해줘. 이지혁은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알겠어, 엄마. 그 알겠어가 이 가족에게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숨기던 것들을 드러내야 하고 누군가가 그 약점을 이용하려 들 거고 지은호의 손잡는 데이트는 이제 회사 복도에서가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 더 간절한 손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지혁 심장이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